네. 자, 오늘 저희 계속 수급 집중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면서요. 지금도 예쁜 자리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빵 하고 움직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조선도 있고 반도체도 자리 잘 지키는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쪽 네이버 움직임과 함께 많이 잡히죠. 그 가운데 여전히 나도 있어 명함을 내밀고 있는 종목 로봇의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로봇의 대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고민하게 했어요. 그냥 로봇의 대형주다까지밖에 얘기를 못하게 했는데 나도 있어를 오늘 장에서 좀 보여주니까 그리고 거래가 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만들었었던 산을 남겨두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본리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무게감 실릴 수 있는 재료라고 보세요, 정태근 이사님? 일단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움직일 만한 호재가 나왔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8월 말 이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금 이제 작은 중소형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로봇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삼성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좀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발 로봇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움직일 만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AI 로봇 본리가 과연 출시가 될 건가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연내 출시는 어려울 거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그 전자파 인증을 마친 이제 AI 로봇이 이제 본리란 이가 나오게 되면서 이 본리가 출시가 될까 안 될까 그것도 상당히 많이 좀 이슈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자파 인증하고 난 이후에 이 수원에서 인도 범위로 이제 보내졌는데 여기는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이라든지 첸나이 가전 공장이라든지 노이다 벵갈루루 델리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 있는 법인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스마트폰 공장이라든지 가전 공장 쪽으로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노이다나 벵갈루루 같은 연구소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테스트 때문에 그렇게 좀 유추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본리 같은 경우는 올해 여름에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출시가 예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TV라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존의 어떤 집사 로봇 같은 경우에 기존의 본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충실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로봇들이 지금 현재 휴머노id 쪽으로 많이 좀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새로운 로봇 구현을 하기 위해서 좀 연기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9월달 IFA 2025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공개가 안 됐어요. 공개가 안 됐는데 이게 9월 4일날 이제 용서구 영상가전 사업부장 기자간담회 얘기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반기 출시 관련돼 가지고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했는데 그 필드 테스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빨리 극복해서 출시 시기를 말씀드리겠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연말 출시는 쉽지 않다라고 봐지고 아마 내년 그러니까 인도 쪽으로 보내진 게 연구소 쪽에서 필드 테스트를 좀 더 진행하고 난 다음에 아마 내년에 출시를 하기엔 어떤 그런 작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력들 때문에 그렇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악재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로봇 분위기가 괜찮다는 점을 감안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쨌든 기분 좋게 로봇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이대로 하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호재 나오고 안 깎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매수 관점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바라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이면 삼성 체인 있는 쪽 봐야죠. 그쵸.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더 매력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지금은 로봇주 중심으로 그러면 감속기 이 종목도 저 종목도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종목 수를 늘려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일단은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작은 종목들 쪽은 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먼저 주가 상승이 나온 상황들이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찌 보면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로봇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돌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들이죠. 최근에 이제 하이젠 RNM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강세 보였던 로봇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 로보티스? 위치적으로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이 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 좀 주가적인 위치가 매력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는 현재 구간도 시세의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의 초입 구간으로 읽힐 수 네네네. 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네요. 이동근 대표님, 오늘 거래량도 꽤 많이 수반시키면서 이렌시스는 꼬리를 달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큰 종목이 그래도 이 시간까지 잘 버텨주고 있으면 좀 듬직한 수급인지도 싶습니다. 근데 물론 32만 원을 뚫어줘야 이제 진짜 가려나 싶은 뭔가 더 확인하고 싶을 것 같기는 한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세요? 첫 번째는 일단 거래가 오늘 터지고 있다는 네. 점에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 그 한 4월 정도부터 계속 박스권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면 이게 명확한데 주봉으로 보면 옆으로 완전히 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주가가 42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이제 옆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기었습니다. 네. 거의 한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의 어떤 횡보세를 보이고 이 박스권을 이제 오늘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설명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대형주들이 업종 내에서 좀 소외가 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소외에서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좀 장기 횡보 이후에 이제 방향을 조금씩 우상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충분히 뭐 지난 시간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공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자리를 예쁘게 돌려가는데 기존에 돌리려고 시도가 나왔을 때 거래량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충분히 더 크게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믿음의 점수를 줘볼까요? 이제부터는 상승 초입에 있어서 기대감 더 자극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봤고요. 이어서 또 다른 종목을 오늘 주인공 종목으로 좀 놓고 생각해 보자면 네이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요, 오늘 여러분 많이 검색하는 종목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고요. 네이버도 빼놓을 수가 없이 검색 중입니다. 결국에는 장중에 윗꼬리를 남기지 않고 다 메이크업을 했어요. 메꿨습니다. 자, 네이버 봅시다. 정태근 이사님. 네. 어쨌든 뭐 자회사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협력은 확실해. 네네. 이 해석이 오후에 더 강화가 된 것 같네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 자리면 충분하지에 대한 시선으로 시장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간 그렇게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외국인, 계엄 이후에만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올해 들어서는 나갔던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어요. 이거 네. 이제 다시 살리러 오는 건가요? 이게 앞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예. 그렇고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게 종목이 항상 계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두나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7% 급등이 나오는데 이게 그동안은 주가가 많이 카카오 대비 조금 부진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나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카카오 대비 부진했었지만 이제는 카카오 대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계기를 좀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계기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조용하다가 삼성전자 이슈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반응이 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반기 그렇게 눌려있다가 테슬라 수주받게 되면서 그게 계기가 되면서 이제 투자 재개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쭉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도 어쨌든 갈 만한 계기가 나왔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시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 확정된 바 없다라고 했어요. 아니다가 아니라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식 교환도 저는 충분히 열어놔야 될 어떤 방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네이버하고 이제 두나무가 아시겠지만 올해 6월 달부터 서로 이제 협력하기로 이제 계속 이게 나왔었는데 아마 조금 더 이제 그 협력 관계를 좀 더 만들어 가고 그리고 조금 더 사업 진척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식 교환 방식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두나무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이제 마음이 급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가능성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가 됐던 스테이블 코인이 됐던 이런 것들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한 계기를 이 두나무 인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달 이사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사회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주주들이 제가 봤을 땐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두나무를 지분 50% 인수를 하든 100% 인수를 하든 중요한 건 50% 인수를 하더라도 지배주 순이익이 다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두나무가 지금 영업이익이 1년에 한 1조가량이 발생되는데 50% 가져와도 5천억의 영업이익이 반영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아시겠지만 통신사처럼 꾸준하게 이제 현금이 발생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꾸준하게 현금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을 투자 자금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자수소각이라든지 그리고 뭐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인수하게 되면 정말 네이버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통령 직속 그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신설이 되게 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추진이 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성숙 사장이 그 장관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기부. 이번에 이제 업비트 이서구 대표가 사임을 했거든요. 네. 7월 달로 이제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아마 정계 진출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엑사운 연구원장도 그렇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 출신 2명이 또 정계 진출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디지털 자산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기업인을 데려와서 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석우 대표가 이제 정계 진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기업인들이 정계에 가게 되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 통해서 조금 더 이제 AI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결제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속도를 낼 수가 있고 지금 외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거를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도하고 테더로 이제 전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싸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이제 은행 계좌로 보내는 이런 방식인데 만약에 네이버가 이 두나무 인수하게 돼서 업비트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런 것 절차도 간소화가 되고 결제 시스템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은행보다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만 계산해 보더라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업비트를 두나무를 인수하려고 할 거고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저는 노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의 상승이 또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반가운 거래량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오전에도 여쭤봤는데 뭐 이거를 뭐 한옥가라도 아래서 사기 위해서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이 네. 오늘은 언제든지 기회 영역으로서 봐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올라갈 때 조금만 더 싸게 하려고 호가를 좀 낮추는데 안 주고 오늘 같이 이런 상승 나올 때는 안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싸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관점에서 장 초반이 됐던 장중에 잡는 게 일단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죠. 참 고민되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다채롭게 들어가 봅니다. 긍정 의견 주셨고요. 어쨌든 그 가능성에 있어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안 올랐으니까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동근 대표님, 네.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네이버는 언제든지 들어가도 돼. 다만 시기의 문제였어라는 얘기를 많이 줄곧 들어왔습니다. 근데 언급해 주신 대로 트리거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속도가 붙는다면 어떤 관점으로 지금은 보세요? 9월 초에 일단 저점은 좀 형성을 한 상황입니다. 예. 뭐 한 21만 원 정도의 저점 형성했고, 근데 거기서 뭐 이제
주가가 좀 반등 시도를 하긴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카카오와의 비교가 좀 나타난 거죠. 카카오는 오르는데 왜 못 오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사실 좀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미미했는데 오늘 앞에서 이제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계기가 좀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일단 장대 항복이 나왔고 거래도 터졌고 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 이제 확실하게 어떤 AI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돼 있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굉장히 큰 재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좀 그런 뭐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이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 접근이 계속해서 가능했던 구간이었어요. 예. 다만 이게 이제 좀 지루했었는데 이제 그런 지루함을 조금은 떨쳐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전히 네이버에 대해서는 뭐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시각. 제가 이제 금일 주가 추이를 확인해야 된다고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장후반까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역시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긍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도 지금 같이 또 강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0월에 분위기를 좀 잡을 수 있을지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챙겨볼게요. 네이버가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카카오도 자리를 추가 낙폭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계속 대형주 중심으로 저희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두 분 의견 긍정이고요. 이어서 저희는 조선주로 넘어가서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선도 움직였다라는 점. 사실 어제부터 꿈틀꿈틀 수급이 좀 들어오길래 다시 이제 자리를 잡나 싶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으로 챙겨왔고요. 이 종목은 진짜 언제 가려나 작은 줄 알았어요, 차트가. 근데 오늘 올라가려고 꼬리를 달았습니다. 근데 윗꼬리를 좀 달았죠.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와 그래도 가는 방향성을 한번 트여준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네. 이사님, 추석 전에 사는 게 좋아요? 추석 끝나고 샀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번에 어쨌든 파월 발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조정의 핑계가 나왔거든요. 조정의 핑계가 나왔고 그리고 9월 달이 다가온 상황들이고 10월 초에도 추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사실 뭐 그렇게 급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 그리고 월이 바뀔 때 또 업종 주도 테마가 바뀌는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급하게 생각할 것 없이 천천히 뭐 추석 이후에 바라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뭐 로봇을 예를 들게 되면은 물론 8월 말부터 강세를 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 주도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8월 달에서 9월 달 넘어가게 되면서 주도 테마가 바뀐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조선이나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뉴스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가 좀 쉬어가다 보니까 그 사이를 순환매 관점에서 이틀 전 같은 경우는 전력설비가 또 갔었거든요. 근데 전력설비가 이틀 전에 똑같이 장 마감할 때 보면 윗꼬리가 똑같이 달렸어요. 지금 현대중공업 똑같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어떤 호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순환매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것들은 어차피 또 순환매에서 조선주가 부각받을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어찌 보면 길게 보는 관점에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여타 조선업들을 봤을 때 저는 길게 봤을 때 어찌 보면은 기간 조정 양상에서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뭐 실적 시즌이 또 올 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실적 시즌 오게 되면은 또 실적주 뭐가 있냐 또 찾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게 될 거고 그게 또 뭐가 있냐면 또 조선주거든요. 조선주는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3분기보다 또 내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에너지선 얘기 되게 많이 했지만은 그것만 말씀드려도 이게 2021년도 8월 달에 흑자수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2023년도 돈 되는 수준까지 쭉 이 수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반영되는 게 2년씩 걸리거든요.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되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지금 안 좋아서가 아니라 반도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부각이 되고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일시적 어떤 소외 현상이 나오는 거지 이건 안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아직도 유효하다. 그리고 아직도 상승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시 쉬고 있을 뿐 네네.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을 네네. 뿐으로 정리를 하시네요. 다만 매수 시점에 있어서는 급하지 않아도 된다를 네네. 언급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럼 당분간 계속 횡보 움직임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도 열려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된 기회는 좀 여유를 갖고 찾아보자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기술적으로 보면 재미난 차트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려다 만 거에 있어서는 이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당일 관점에서요? 저도 이제 이사님하고 같은 관점인데 예. 그래서 저는 관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오늘 자체에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윗꼬리가 저렇게 달리면은 사실 조금 그렇죠. 기술적으로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예를 들으셨지만 지금 결국은 뭔가 이런 재료에 의한 반영 강도가 현저히 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쪽으로 좀 이제 다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조선이라든가 뭐 방산도 마찬가지고, 물론 오늘 또 이제 방산조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 셨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건 탄력은 조금은 이제 떨어졌어요. 다만 차트를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런 윗꼬리가 달린 건 있지만은 지금 딱 차트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생각하냐면 저는 뭔가 조금 더 강한 재료, 그리고 뭐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다시 위로 갈 수가 있는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약간의 그 횡보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뭔가 이제 이평선도 약간 수렴하는 모양이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조금 더 보다가, 그리고 이제 그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 방향성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단 오늘은 관망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꼬리를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더 뒷받침될 것에 있어서 강한 근거를 기다리고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기회는 또 있을 수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굳이라고 하는 그 퀘스천 마크를 달아주셨습니다. 방향은 긍정으로 두 분 모두 보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좋은 자리에 대한 탐구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2차 전지주도 오늘 꿈틀거렸기 때문에 연휴 전에 이렇게 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올라와 주면은 저희는 어떻게 선별하라는 건가 싶습니다만 그래도 선택지가 많은 게 좋긴 하죠. 네. 2차 전지주에 있어서 LNF가 그 BW 이슈가 있었음에도 뭐 네. 이걸 잘 해석이 또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거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거든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재무 건전성 우려감 때문에 한 몇 주 전인가 LNF 한번 얘기했던 걸로 네.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3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또 조성이 되니까 또 분위기가 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면서 역내기 현상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그 역내기 현상으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 적자가 단계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적자가 쭉 지속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이런 악순환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 문제가 전기차 캐즘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돈을 벌거나 하게 되면은 또 문제는 해결된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분기 흑전 기대감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 참 이거 웃긴 얘기거든요. 이 재무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재료 매입을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판매량은 안 늘어나고 있는데 원재료 매입을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부담으로 계속 작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매입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적자가 예상됐지만은 이 공급 증가로 해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좋아질 것이다. 아마 이런 해석이 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LNF 얘기하게 되면 항상 테슬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Y 주니퍼라든지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모델 Y의 6인승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그 판매가 좀 좋아진 것이 아마 LNF의 어떤 실적 전망치를 바꾼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NF 얘기할 때는 기승전 테슬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에 대한 어떤 좋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낙수 효과로 LNF까지 이제 좀 그런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어떤 적자를 이제 많이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력한 뭐 흑자 전환이라기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뭐 흑자 전환이 뭐 안 좋은 이슈는 안 좋은 뭐 이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가를 조금 전에 이제 네이버처럼 폭발적으로 이끌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LNF 같은 경우는 관망 관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주가 바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240일선에 대한 어떤 회복을 보고 들어가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LNF 관망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망? 알겠어요. 근데 왜 저희는 그 종합된 게 매수로 뜨죠? 아, 매수 뜨나요? 네. 아, 제가 사실은 오늘 LNF를 바라보면서 이걸 매수로 말씀드리냐, 관망을 말씀드리냐 되게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매수로 드리고 또 생각이 또 바뀌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 매수에 가까운 중립, 중립에 가까운 네. 매수로 그러면 일단은 뭐 저희는- 바닥은 예. 확인이, 바닥은 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LNF 주가가 예. 좀 이따 기술적 분석 이제 이동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결국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게 적자 전환되면서 주가 하락 전환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은 이제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은 주가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매수 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41선이라고 네. 하셨죠. 그 부분을 안착하는지, 그거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지 아마 계속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같이 저희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님의 의견도 같이 듣겠습니다. 워낙 2차 전지 쪽은 저희가 이제는 가는 겁니까? 그러면 단기 활용입니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딱 잘라서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이 현지는 이제 다음 달부터 당장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네. 폐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의 수요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LNF는 이렇게 그나마 지금 어떻게 보면 흑자 전환 이거 전망이 나오니까 긍정적인데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 정도 제외하면은 실적 다 안 좋아요. 네. 여전히 안 좋습니다. 적자가 좀 줄어드는 정도 그게 선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들이가 되게 어려워요. 간밤에 이제 뭐 그 리튬 아메리카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리튬 관련주도 오르고 하니까 또 2차전지 관련주 따라 오르고 한데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단발성인 이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2차전지 관련주에 다시 뭐 위로 간다? 이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LNF가 지금 차트는 그렇게 좀 나쁘지가 않아요. 앞에서 이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9월 초부터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올라와서 여기서 또 한 번 옆으로 기고 있어요. 예. 이게 상당히 이게 이러면 여기서 또 기다가 위로 가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또 그 기대를 갖게 만드는 차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뭔가 여기서 과연 추가 반등을 할 것이냐를 모색을 해야 되는 위치인 거예요. 지금은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흑자 전환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다른 2차전지 업종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은 관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여기서는 섣불리 동작을 취하기가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앞으로 기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 뭔가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업황을 봐서 그리고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뭐 재무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선 저는 관망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네. 네, 그 부분까지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빠르게 이 종목까지 커버 도와드리겠습니다. APR, 코세스군요. 코세스 보겠습니다. 소부장주. 궁금한 종목이 너무 많아서요. 소부장주는 지금 반도체 안 꺾이잖아요. 계속 고라고 외쳐도 될까요? 일단 관망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것과 주가 위치는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연말까지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선 기자재 최근에 그랬던 지난달 그랬던 것처럼 이게 거의 뭐 반도체 소부장적 가서도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쏘는 그런 네. 상승이 좀 많이 나오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거를 매수 말씀드려서 따라가라고 말씀드린 게 좀 맞냐라는 그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관망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코세스뿐만 아니라 코세스 같은 상승이 나온 다른 반도체 소부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로봇 얘기도 잠시 나왔지만 로봇 같은 경우도 TXR 로보틱스 같은지 이런 종목들이 네. 제가 잘 갖다 좀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불안한 건 반도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 나온 건 그냥 내게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냥 다음을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 거는 뭐지 싶으실 것 같은데 그건 아까 긍정 의견에서 찾아볼게요. 자, 이동근 대표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역시나 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서만 치부할 수 있을지요? 정확해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 되게 좋아요. 차트가 참 예. 굉장히 만드는 차트, 이건 속된 표현으로 만드는 차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리가 그렇게 저는 이제 이 정도까지 올랐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은 뭔가 여기서 이제 한번 꺾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는 꺾일 때까지 들고 하시는 게 맞고 다만 여기서 신규로 진입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차트긴 한데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관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콩그레츄레이션 의견 드리면서 저희는 그럼 새로운 기회를 또 찾아볼 수 있도록 종목 연구 계속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